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례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민선 7기에 이어서 연임을 하면서 청정자연과 생명의 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례만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직접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례 군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먼저 영상 보시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구례 군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김순호 군수를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서시천 체육공원에 지금 나와서 야외에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녹화 당일은 상당히 더운 날입니다. 근데 더운 거 치고는 그래도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연 환경이 좀 멋지잖아요. 예. 녹색으로 돼가지고 공원이 참 우리 군민들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들과도 함께 하고 있고 또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특히 또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 구례 군수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우리 구례가 그런 한층 잘 사는 더 나은 구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의견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민선 7기에서 8기까지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8기는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소회를 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에 의해서 이제 8기를 이어받았는데 우리 어떻든 우리 국민들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돼서 벌써 10개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네. 민선 7기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이랄지 또 읍면에 가서 주민들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10개월이 금방 갔는데 할 일은 많습니다. 지난 엊그저께 3월 달이죠. 3월 달에 우리 구례에 많은 그런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네. 봄에 우리 꽃에 어떻게 보면 향연을 펼쳤는데 그렇죠. 이런 거 둘러보고 하다 보니까 금방 10개월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네. 3월 봄 하면은 뭐 구례는 뭐 노란 꽃 아니겠습니까? 산수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3월 달에. 근데 작년에 이맘때는 한 60만 명 다녀갔는데 올해 해보니까 한 8만 명? 약 110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이제 산수꽃을 시작으로 해서 벚꽃이 또 있거든요. 벚꽃. 네. 그다음에 이제 홍매화가 있어서 이 세 개의 꽃을 3월 달에 이렇게 꽃의 향이 됐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 오실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2개 전남의 시군 중에서 관광객 수를 보면은 우리 구례가 한 5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꽃 피는 시기에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보면은 그 매출 나오잖아요. 매출. 네. 이게 저희가 한 달에 네. 200억을 찍었어요. 굉장히 많은. 한 달 동안에 네, 막? 한 달에. 네. 물론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1년 내로 되면 참 좋겠죠. 한 달만 됐는데 어쨌든 이러한 봄철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정말 우리 구례가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라는 걸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네. 봅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정책을 피해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녹화하러 오면서도 좀 느꼈습니다만은 접근성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좋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이걸 뭐 하루 이틀만 보고 가실 게 아니라 좀 지그시 있으시면서 체류하시면서 좀 봤으면 예. 좋겠다. 그런 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체류를 안 해요. 네. 이제 1박이나 2박 며칠씩 묵어서 가야만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관광지 보고 스쳐서 뭐 여수나 인근으로 간단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네. 우리 구례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서 또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이런 자연을 보러 오는 이런 관광 그럼요. 트랙이 힐링이죠. 됐거든요. 예, 네. 힐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단히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은 섬진강을 이용한 오산권역이 있어요. 네. 오산권역을 개발해서 한 2천억 정도의 투자가 됩니다. 민간 투자가. 네. 여기에 케이블카랄지 또 풀빌라랄지 또 밤에 피는 야경 문화, 섬진강을 이용한 이런 거에서 한 2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섬진강 수달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수달 생태공원. 수달이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섬진강 어류 생태관이 있거든요. 네. 어류는 이제 섬진강에서 자생하는 각종 어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관광 체험을 해주는 그런 곳인데 그 바로 같은 부지 내가 수달 생태공원을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홍매화도 그한 2,400그루 심어져 있고 또 밤에 뭐 스파이어랄지 이래 밤에 별빛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특히 또 우리 또 화엄사 권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보면은 화엄사가 관광 1번지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찰보다는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로드길도 만들고 또 화엄사에 보면은 우리 반달 가슴곰이 있어요. 네네. 유일하게 구례만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한 아이들 수학여행지랄지 체험 코스로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것은 온천 지역인데 온천 지역은 한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쇠퇴가 됐고 특히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온천 문화가 죽었어요. 안 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온천이 이제 휴장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천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골프장 조성도 민간 투자로 1,000억 원을 저희가 투자 협약을 했어요. 구례 골프장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걸 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지난 정원이라고 제가 100만 평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도 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또 밤에 볼 수 있는 별빛 정원도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 또 이번에 4월달에 개장했던 짚라인 네. 이게 경사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네요. 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이 네네, 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예. 벌써 젊은 사람이 찾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관광지를 잘 개발하면은 구례에서 하루 이틀 최소한 3일까지 자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게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온천이라든가 이런 구례 같은 산세가 좋은 데 오면 우리는 힐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몸과 마음에 좀 상처받았던 것들이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구례도 그런 치유를 산업으로 연계한다고 들었는데. 예, 우리 구례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중에 지리산이라는 큰 산 아래에 각 계곡마다 약간의 암 환자들 이런 분들 많이 와 계세요. 그렇죠, 치유를 그렇죠. 이 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례는 치유 산업이 컨셉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례는 아이쿱이라는 그 산업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생산자 협동조합인데 저희가 1단지, 2단지를 개발을 해서 지금 한 600여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아이쿱 인근에 3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치유병원과 이제 항암 식품 제조 공장을 위한 투자 협약을 한 2,170억 원짜리 했거든요. 민간 투자로. 그래서 앞으로는 치유병원도 들어올 것이고 또 고급 그런 실버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그 요양 타운도 들어올 것이고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귀치료랄지 이런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례에 맞는 이런 컨셉에 맞는 그 치유 플러스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이제 저는 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한 대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예상 일자리가 생길 걸로 봐요. 또 특히 또 그런 청년들이나 일자리 생길 걸로 봐서 네네.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 구례를 앞둔 치유 선도 도시로서 한번 이끌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특색 있는 게 흙살리기 운동이라는 거를 예. 지금 구례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이번에 제가 흙살리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네네. 일부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최초라 이런 표현을 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흙살리기 선포식을 제가 지난 4월 달에 했는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나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폭우나 네. 가뭄이나 네. 지진이나 이게 탄소가 배출되면서 온난화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흙이라는 게 지금 어디가 그 학계 자료에 보면은 흙 속에 1억 5천만 톤의 탄소가 좀 저장돼 있답니다. 이게. 근데 이 흙을 잘 그대로 가지고 가야만 되는데 흙이 죽으면 이 탄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배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기에 있는 탄소하고 플러스가 되면 더 온난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이론이고. 네. 근데 내가 이제 흙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주안점이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흙이 완전히 산성화 됐잖아요. 네. 농약 치고 비료 치고 그러다 보니까 흙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흙이 살아야만이 좋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흙이 살아있는 흙 속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먹어야만이 건강한 밥상이 되겠죠.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네. 논리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흙 살리는 것이 곧 경제하고 맞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지금 저희 구례는 오메가3라는 쌀이 나와요. 네. 오메가3는 우리 구례만의 쌀입니다. 네. 그런데 안 나오지 않는데 네. 오메가3은 어떻게 생산되냐면은 효소를 만들어서 벼에다가 이게 살포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성분이 쌀을 성분해 보면은 친환경 유기농 그런 쌀이 나오거든요. 농약 대신에. 그러죠. 네. 농약 여기가 퇴비부터 안 하고 네. 여기에다가 저희는 미네랄이 풍부한 퇴비를 살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흙이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성분을 검출을 해보면은 항암에 좋은 뭐 토미토 케미칼인가 이게 있어요. 성분금 그게 나왔어요. 입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례만의 이런 오메가3 쌀에다가 아까 미네랄이 풍부한 퇴비를 주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식품은 항암 식품이다.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은 암이 안 걸린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 농산물을 고가에 팔아온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원짜리를 2,000원에서 3,000원 주고 판다. 네.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나. 그래서 결국은 흙 살리는 것이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 이래서 전국 최초로 흙살리기 운동을 선포를 했고 앞으로 시대는 이러한 건강한 농산물을 먹고 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선점에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극심할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죠. 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을 흙을 살리는 데서 찾고 그게 국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예.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그렇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많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야 예. 돼요.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구례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례 국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직접 국민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해 주실 분 어디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운척에서 온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운척에는
오산의 사성함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척 사성함 말고 구례에 요즘 가볼 만한 다른 명소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구례 군민은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지인들은 저런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우리 네. 구례가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볼거리 좀 많다고 보거든요. 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우리 구례 삼진강 전체적인 줄기 중에서 300km 정도 가운데에 포함돼요. 네.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삼진강을 끼고 대숲길이라는 것이 좀 구성이 됐는데 대숲길에서 차 한 잔 먹으면서 힐링하고 걷고 강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이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하는 그런 수달공원에 대한 주변에 밤에 가서 네. 밤의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례는 지리산이라는 큰 산 아래가 있어서 사찰 문화가 많습니다.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이런 대사찰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고 있고 네. 특히 또 이제 우리 지리산 정원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은 치즈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치즈랜드에서 자연도 보고 아이들 그 양인가요? 염소처럼 네. 양에다가 풀도 주고 네, 네, 맞습니다. 체험도 하고 치즈도 먹고 또 우리 짚라인도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례가 최근에 쌍산제가 있었어요. 네. 상당히 이제 우리 TVN의 그 윤여정 씨 나오는 거. 밥상? 예, 예. 그게 소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좀 홍보를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양팔경이 홍보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간다고 봐요. 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홍보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아니면 또 보물 같은 곳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또 어디서도 못 보는 곳들이 많이 있을 수 그러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또 이렇게 매스컴을 타게 되면 또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MBC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서 촉백을 생산하고 가공 판매하고 있는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염려되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요. 현재의 구례 인구는 지금 2만 2만 5천이 좀 못 돼요. 2만 4천 한 800? 많이 빠졌어요. 한때는 8만이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인구가 우리 구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의 문제고 또 각 군 단위의 문제고 네. 대도시만 인구 집중화가 돼서 51%의 그러한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인구를 출생을 해서 인구를 증가시킨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네.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관계 인구, 유입 인구를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인구 증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구례만에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계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그냥 오지는 않죠. 그렇죠. 절대 그냥 오지 않죠. 저는 아까 제가 몇 가지 큰 사업들 구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하게 되면 관광이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한 예를 들자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노단 케이블카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케이블카 계속 환경부에서 이제 발례를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번 발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케이블카가 하나 설치가 되면은 관계 인구,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목포 케이블카가 최근에 해상 케이블카가 됐는데 휴일날 하루에 10,000명이 온대요. 그럼 우리 구례 케이블카 되면은 10,000명은 전 더 올 거라고 봐요. 네. 원인 경관이 좋기 때문에 네. 사계가 뚜렷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젊은 사람 오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소득거리가 생기니까 오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고 관광객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게 지금 제 인구 정책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관광과 함께 맞물려서 저는 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창민 씨 같은 저는 청년들이 그러죠. 돌아와야 우리 돼요. 청년, 박장민은 청년
네. 청년 농업이거든요. 네. 그 야생화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우스도 하고 이런 청년 친구인데 청년이 돌아오려면 그냥은 오지 않겠죠. 그렇죠. 청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득이라고 봅니다. 네. 일자리. 그것 플러스 주거.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못 살 거 아닙니까? 저런데 네. 못 질 거 아닙니까? 네. 주거시설 해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행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자리야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광장정책이 정착을 하게 되면은 생길 거다 보고 주거시설은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을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127세대를 저희가 지금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쪽으로 127세 해보고 청년들이 와서 주거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뭐 하게 된다 하면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리로 정말 임대주택 저리로 해서 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정지 여건 자체가 편하고 또 여기에서 먹고 살 거리가 있으면 예, 누군들 다 안 내려오겠습니까? 최근에 커피집 있잖아요. 네네. 카페가 우리 구례가 126개입니다. 오. 이게 4년 전에 정도는 한 40개 됐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3, 4년 만에 3배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커피숍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온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드시는 별로 안 드시잖아요. 네. 젊은 사람이 와서 구경하면서 네. 논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례가 그런 관광지 맞다는 것이죠. 그게 청년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 창업주들이 와서 온 그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매출 중에 방법이 하나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곁들여서 스파게티랄지 베이커리. 빵. 빵. 네. 빵은 구례는 우리밀이 생산지거든요. 네. 생산 고장입니다. 네. 우리밀 빵도 만드는 빵이 그렇게 잘 나가요. 우리 먹을 빵집 하나 있거든요. 네. 먹을빵 줄을 서서 먹어요. 이게 우리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구례는 충분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만 가꾸면은 많이 유입했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우리 밀로 된 빵과 뭐 우리 음식으로 먹고. 힐링도 하고 네.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살다 가면 몸도 좀 좋아져 가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엮으면 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잘 가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열심히 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또 질문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구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장석우라고 합니다. 오늘 군수님 나오셨는데요. 저희 구례는 근대 판소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송만갑 선생이 태어났던 판소리,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입니다. 또한 향제 줄풍류 그리고 잔수농악, 최근에 지금 전라남 도지정 문화재가 된 호남 여성 농악까지 무형 문화의 어떤 계승이 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양입니다. 많은 관심과 어떤 지원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지원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편제 또 여기가 또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방금 우리 장성호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례는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문화예술적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판소리의 고장이죠. 송만갑 선생, 또 유승준 명창님, 또 박봉술 명창님인가요? 그분 다 구례 출신들이고 특히 또 향제줄풍류로서는 김무규 명희님이 우리 구례의 거장이고 가야금의 누구죠? 서공철 명희님이 우리 구례 출신들이고 굉장히 그런 명인들이 많이 발출되는 그런 고장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도 아까 말씀하신 동편제랄지 가야금 경연달지 이것이 대통령 표창으로 대통령상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국의 우리 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대통령상으로 이런 문화적인 대회를 하는 것이 구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러한 문화적인 애것을 잘 계승을 하고 맥을 이어가자마니 이것이 곧 저는 관광 상품이고 우리 구례만의 그런 특색인 상품이라 저는 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분야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검토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네. 예. 또 오면은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 거니까요. 예. 문화가 없는 지역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광주 MBC 특별교회 소통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례 군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구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는 이렇게 청정자연 또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셨어요. 농촌은 많은데 농촌협약은 뭡니까? 이제 농촌협약은 네. 우리 그 중앙에 있는 농어촌 식품 농식품부죠. 네. 농식품부의 중앙 그런 사업에 농촌을 그 생활 여건을 잘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 충분한 복지 혜택도 보고 삶의 윤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야죠. 네. 작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네. 다행히 저희가 구례가 선정이 돼가지고 무려 한 32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앞으로 제가 잘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첫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이제 각 읍면별로 이런 하나의 복지센터를 조성을 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문화적인 또 취미적인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물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은 돼요. 근데 장소가 협소하니 더 확대를 해달라니 뭐 지원해달라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구례가 총 150개 마을 되거든요. 이제 마을 활동가를 한 300명 정도를 해서 각 마을마다 한 2명 정도로 평균 해서 그 마을에서 계속 그 마을 학교도 운영하고 주민들 케어도 하고 이런 쪽으로 농촌을 활력 있는 우리 살만하는 그런 농촌에 산다 이런 걸 해주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역량 강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저희가 청취를 해야 돼요. 네. 청취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좀 같이 믹스를 해서 네. 하고 있어요. 그 마을 150개 정도 되는 마을에 마을 활동가들만 잘 이렇게 육성을 해도 활력이 좀 넘쳐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인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을이 좀 젊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이제 그 마을의 정주여건이라든가 또 뭐 사는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잘 가꾸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주여건도 물론 이거 방금 했던 농촌 살리기 협약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네네. 농촌에 어떠한 여건을 해줘서 우리 국민들이 편리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주여건 사업인데 뭐 정주여건 사업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뭐 구례 읍지구에는 주민들이 좀 소득 플러스 편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일시장 주변에 경관도 조성하고 빵거리도 조성하고 청년들 허브도 조성하고 이런 문화거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정주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우리 구례가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오다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거. 예. 우리 수영장 인기가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해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영장 플러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웰니스 공간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 하나 더 만듭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용이랄지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새로 만든 것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 그 좋아하는 수영맨들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 더 만들 것이고 그러한 생활 밀착형 그런 정주여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편히 살아야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인구가 뭐 적어진다는 걱정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어지더라도 명품 도시가 되고 그곳에 가면은 정말 살기 좋다 이러면은 그러죠. 자연스럽게 더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오십시오. 네. 우리 앵커님도 다음에 한번 오세요. 그래요. 예,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구례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다.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 평생학습 도시도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우리 구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뭔가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중앙센터를 하나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이렇게 할 것이고 특히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근에 대학교가 좀 있어요. 순천대학교랄지 뭐 제일대학교랄지 네. 상암 대학교와 또 이 주변에 있는 대학교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평생 학습을 원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컴퓨터 자격증을 네네. 뭐 얻는다는 거나 네네. 뭐 이런 또 그러면 여기 우리 평생학습 중앙센터에 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까지 안 가고 젊은 사람 다 나이 드신 분도 거기서 배워서 뭐 취득하고 이러한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정말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례 군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마이크를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온천 상가 번영회장 오치열입니다. 지리산 온천 나오셨습니다. 예. 이번에 산동 온천 지구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말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안을 풀어나갈 것입니까? 골프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온천 얘기도 나왔네요, 지금. 네. 골프장은 지금 전국에 보면 골프장이 총 조사해 보니까 526개예요. 네. 전남에는 몇 개인 줄 압니까? 전남에만 해서 한 41개예요, 41개. 그럼 우리 22개 시군인데 평균 따지면 시군당 2개씩 있는 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구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지역인데 이 골프장은 저는 경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산동 지금 골프장 그 경우에는 온천하고 같이 엮어줄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온천장하고 골프장 부지하고 바로 인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즘은 골프는 그 패키지로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1박 2일, 2박 3일 나거든요. 그렇죠. 골프 동호인들이.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은 가족끼리 왔을 때 가족은 어디 뭐 체험이나 뭐 하고 자기는 친구들끼리 골프 치고 저녁에는 이제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네네. 또 1박 2일로 자고 가고 우리 구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 주변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엮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와서 골프 칠 것도 하루 1박을 하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가가 살겠죠. 온천도 같이 개장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산동 골프장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골프장을 만들고 싶다는 사업주가 나타나서 우리가 투자 협약을 해줬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 투자 협약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구례군의 경제를 위해서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쭉 빠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일부 층에서 뭐 환경이 오염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또 이제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부 층에서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온천지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이제 골프장이라는 게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저는 그건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온천 그 산동 그 중동 그 골짜기가 네. 온천공이 제가 온천공이 한 13개가 지금 파져 있거든요. 온천 개발을 하면서.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 그 공은 전 3개인가밖에 안 해요. 물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된다. 이건 하나의 기구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토지면에서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보미입니다. 이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한데 또 반면에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구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학부모인 저도 항상 뭐 걱정되는 겁니다. 그거만 똑같죠. 네. 네, 정말 걱정되고 또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분야가 이 교육 분야예요.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재육성 기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입학생한테 주는 혜택도 좀 새로 이번에 올해부터 신설을 했거든요. 초중고 학교 입학하면은 한 학생당 20만 원씩 뭐 이렇게 주는 거 있고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봤고 또 그 수능 강의가 있잖아. 이것도 네. 이제 서울 강남구하고 우리가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능 방송을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인터넷 강의를. 공동 이용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올해 1년 동안 무료로 다 해주려고 지금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필요에 와닿는 그런 교육적 지위 과연 여기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도 충분하게 도시권 학생만큼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생각. 많은 앞으로 연구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해야 할 숙제 중에 숙제라고 지금 봅니다.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보미 씨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해요라면서 맞아. 차라리 그냥. 예. 그리고 어디 학교에다 뭐 기숙사를 해준다 할지 네네. 아니면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할지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유학촌을 제가 지금 많이 해요. 유학촌. 이렇게 뭐냐면은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에 와서 한 학년이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최대 2년까지 그 시골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농사노촌 이게- 유학. 그렇죠. 예. 이게 농사 유학생인데 네. 우리 구례가 전남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51명이 지금 네.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근데 가장 문제는 그 학생이 오면서 학부모가 따라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네네. 혼자는 안 보내요. 네. 근데 따라오는데 그 학부모는 자기 학생 아이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주거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없으면 안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펜션도 지금 뭐 기업 펜션도 들어가 계신 분 있고 무슨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다 많이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면단위 학교 운동장. 지금 면단위 학생 수가 평균 한 40명밖에 안 돼요. 네.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500명, 600명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 좁았죠. 예. 운동장이 좁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40명, 50명밖에 안 돼. 운동장이 필요가 없어요. 네네. 풀매기도 힘들어요. 네. 그 운동장을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학교에 좀 교육부에서 해줘라 허락을. 그러면 내가 군비를 들이든 누구 개발공사를 데리고 오든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유학촌 학생들을 기여해주겠다. 그러면 학교로서는 학생 수가 들어서 좋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해서 좋고 학생들도 들어와서 좋고 기숙형으로. 우리 기숙형으로 우리 구례가 많은 오고 싶어하는데 지금 그 주거 시설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건데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하는 정책 중에 이제 빈집 우리 빈집 많잖아요. 네, 그렇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학부모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 빈집도 잘 안 나와. 이게 빈집 정책을 처음에 그것도 3년 됐죠. 네. 빈집을 이제 쓸만한 집을 내가 군비를 들여서 2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줘요. 공짜로. 도배다 해주고 장판 해주고 싱크대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줘서
2천만 원 드려서 대신 그 주인이 나한테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사용권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빈집 주인들이 5년은 너무 길다고 결론이 들어와요. 최근에 3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3년으로. 3년만 줘라. 예. 대신 임대료를 내가 그 학부모한테 받아가지고 20만 원 받거든요. 네. 2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집주인한테 주겠다. 대신 10만 원은 마을로 줘요. 마을 기금으로. 해당 마을 기금으로. 해당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바뀐. 그래도 빈집 쉽게 안 나와요. 오늘 시청하신 그분이 계시면은 주변에 빈집 쓸만 있으면 좀 주세요. 아니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유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불에 와서 1년 살아보기, 2년 살아보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살아보면서 땅 사서 저런 데 짓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집이 안 나오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해면에서 딸기와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는 구례화 대표 조창록입니다. 많은 관광 특구답게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군수님이 또 청년들과 대화를 많이 중요시 하시고 많이 들어주시니까 하는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농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농업이 저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선택이 농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농업의 형태를 지금 벼농사를 탈피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의 벼농사 방식을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됩니다. 뭐 한마지기 200배 한마지기에 보통 수입에 보면 총 수입이 나락이 보통 한 12가마 나오거든요. 12가마. 그럼 한 가마당 7만 원 잡으면은 얼마입니까? 60만 원,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에서 뭐 모내기언디 뭐 떨고 뭐 이양기 떨고 트랙터 떨고 생산비도 못 가지죠.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이 벼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고수입이 될 것인가?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아까 같은 벼농사는 짓는데 앞으로 시대는 친환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기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오메가3 쌀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에 제가 획기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농업 정책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농업 소득을 해야만이 안 떠나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팜 시설, 요즘은 스마트팜은 굉장히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 시설입니다만 그거 해줄 것이고 또 우리는 특용작물이 지금 맞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권장하는 것이 감자하고 콩이거든요. 근데 지금 콩이 처음에 10헥타로 시작했다가 지금 70헥타까지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수입이 괜찮아요. 벼 농사 진 것보다는 배는 수입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배는 더 되겠죠. 그다음에 감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늘도 제가 지금 해보고요. 구례 마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례 마늘도 인기가 있습니다. 마늘 정자로 들어간대요. 마늘도 지금 해보고. 또 뭐 우리 구례 오이하고 명품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 거 이런 특용 작물을 해서 청년들이 그런 특용 농사를 지어야만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올라가 안 떠난 거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군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농업 정책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고 특히 또 아까 내가 말했던 흑살리 정책이 똑같은 정책하고 맞물린 정책이거든요. 흑살리 그렇죠. 좋은 여기에서 좋은 농사를 하면 효과를 올리는 것이니까 청년들이 농사를 지는 것이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고 봐요. 이런 쪽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겁니다.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섬진강권 통합 관광 벨트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수해가 났잖아요. 섬진강 천지. 크게 났죠. 크게 나가지고 그것을 겪으면서 섬진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저희를 관건사가 됐죠.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대로 각자의 자치단체만으로 하려면 안 되겠다는 싶은 제 생각에서 통합을 하자. 협업을 하자. 엮어서 가자. 이긴 것이군가. 그래서 곡성, 우리 구례, 광양, 하동 이 4개의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를 했던 것이 자, 섬진강권 통합 관광으로 개발을 하자. 이게 좀 정책이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고 섬진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과 최근에 지금 현 정부에서 남해안권 관광개발 정책을 내놨어요. 그 3조가 들어가죠. 이제 물론
저기 그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쭉 남해안 벨트 엮으면서 개발청이 됐는데 거기에 여기 섬진강권이 우리 어제 계신 분이 해달라 그 권역에 묶어달라 해서 들어가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확정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확정이 되도록 해서 된다 하면은 총에서 한 5,500억 정도가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럼 획기적으로 연계 관광이 된다는 거죠. 네. 하동서 자고 구리 와서 관광하고 구리에서 자고 하동 가고 곡성 뭐 이런 방향. 관광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리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섬진강 네. 보면 곡성도 보고 구리도 보고 하동도 보고 참은 보인 데라 찾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연계 관광인 것이 또 중앙 정부의 이것도 권장하고 있고 다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연계 관광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행히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맺겠던 것이 주요하게 적중이 됐어요. 지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섬진강권에 있는 곳들이 각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형으로 좀 하면 맞습니다. 네. 크기가 좀 커지면 우리도 예산을 좀 크게 줄 테니 그렇죠. 함께 좀 가라. 예, 맞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예.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품앗이도 하신다면서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품앗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오래 챙기면서 네. 우리 구례 구민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곡성에다 기부하고 곡성에 있는 분은 우리한테 기부하고 서로 이 기부제라는 것은 그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기부거든요. 취약계층하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윈윈을 하면서 기부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 또한 지금 한 8천만 원 모이셨나? 이거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아마 국민들은 알 겁니다. 하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구례에다가 주면은 우리는 또 구례에 맞는 특산품을 또 주잖아요. 10만 원 주면은 3만 원어치가 특산품 가는 것이니까.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래요?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이거 꼭 말했어야 되는데 혹시 말씀 못 하신 거라든가. 우리 구례만에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저는 좋은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좋다고 봅니다. 많이 다녀보지만은 이 넓은 들판을 끼고 있고 높은 산과 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있는 데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것을 정말로 잘만 갖고 오면은 있는 것을 잘만 갖고 오면은 좀 전국 제일이 된다고 봐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꿀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 구례가 공장이 없어요. 굴뚝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불행이었는데 이제 다행이 됐네요. 지금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자 그런 관광 기반이 됐죠. 이것을 환경이 해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민 소득과 관광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간다 하면은 저는 전국 제1의 구례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의회라는 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군정을 잘 한번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한 번 더 그 앞에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시청자와 또 국민 여러분께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준 것은 우리 구례를 발전시켜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우리 구례군에 일하는 좋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소득이 높은 정말로 멋진 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이번에 구례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구례 구민이 묻고 김순호 군수가 답하다 함께 했는데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있는 자원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굴뚝 없는 정말 명품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구례 십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곧 보여지지 않을까, 달라진 경쟁력 있는 구례가 곧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느껴지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